단지 하루를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본 것과 내가 용서받았던 것과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그분 계시다는 것을 단지 하루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거닐고 있단 것을 감사해요. 내게 남은 하루를 기뻐해요.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단지 하루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거닐고 있던 것을 감사해요. 내게 남은 하루를 기뻐해요.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돌아보며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기적이죠.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음의 의미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 뭔가 쓰잖아요. 네. 그게 무슨 서약을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 본인이 쓰는 거는 미리 계획된 상태에서 네. 앞으로 이런 게 왔을 때 나는 무임한 안 하겠다는 네. 계획을 쓰는 거지만 실제 그런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빠졌을 때 그다음에 뭔가 연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정말 도움이 안 되니까 중단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이 쓰는 게 있습니다. 네. 예, 평소에 만약에 이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 환자가
평소에 자주 나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든가 나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저렇게 안 하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그런 진술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이제 환자 가족의 2명이 네. 평소에 뭐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우리 이런 게 있으면은 나는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 그랬다라는 진술서를 쓰는 게 있고요. 네. 이제 사실은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분 같은 보통은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대부분의 경우는 갑자기 나빠졌다거나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임종기는 가까웠고 회복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무의미한 연명의료라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이제 가족 전원의 네네.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이거는 이제 서약서나 동의서가 아니라 합의서입니다. 합의서. 의미가 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임종기로 갈 거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걸 하지 말자. 그래서 이거는 네. 말기가 아니라 정말 임종기. 임종기. 예, 이제 그렇죠. 이게 아니라도 곧 임종하실 것 같다라고 네. 의학적 판단이 2명이 의사에 네. 의해서 내려지면 그때 가족 직계 가족들 네.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되는 그 합의서를 쓰게 되면은 네. 이제 그때는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평소에 뭐 잘 몰라도 그런 서류도 나는 그런 임종기에는 그런 연명의료 처치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사전에 가족들한테 말해두는 것도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재훈 신부님은 어떠세요? 네. 뭐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뭐 서약서라든지 뭐 그런 걸 쓰셨습니까? 네, 쓰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럴 계획이 마음속으로는 있으십니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정말 말기가 돼서 그 나중에 마지막을 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온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아직은 죽음이 멀리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뭐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런 연명 의료 조치하지 말고 치료 가망성이 없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미주 씨는 아직 20대라 전혀 생각 안 해봤을 텐데 네. 네, 혹시 뭐 이렇게 오늘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왜 그런 죽음에 대해서도 네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된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시간에 치료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치료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네. 그래서 호스피스에 대한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네.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하신 분들은 단 한 달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산소 끼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맞아요. 사진도 찍고 여행도 하고 네. 저도 그러기에 참 좋겠다. 좀 그렇게 좀 좋아 보였고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그런 영상을 찍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 환자들 어떻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지. 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있다는 거 이제 환자들도 아시죠? 네, 많이 압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그런 뭐 의향서를 쓰시거나 계획서를 쓰시나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사전 의향서는 많이들 쓰시는데요. 근데 환자 아니고 이제 건강하시다 보니까 좀 잘못 알고 쓰신 분도 많습니다. 네. 정보 없이 약간 이게 사실 결정법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약간 캠페인처럼 네. 그렇게 해서 좀 설명 잘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조금 위험한 게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이 항상 다 말기암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회복을 시켜야 맞아요. 되는데 이제 그 의향서 작성으로 인해서 의료진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못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요. 말기 환자 같은 경우에 그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 아직 본인은 말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가 아직 작성이 많이 안 되고요. 아직도 전원 합의서, 그러니까 가족 전원 합의서가 좀 많은 편이고 암 환자들은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사실 이전에 이거 필요 없이도 말기 정도 되면은 저희가 안 하긴 했었는데 달라진 거는 본인이 받아야 되니까 본인한테 알리는 이제 그게 좀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끝까지 본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아는데 나는 본인한테 차마 얘기를 못 하겠다.
네,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이제 충격받을까봐 충격받을까 봐. 본인한테 말기라는, 왜냐면 연명으로 계획서를 쓰자는 얘기는 말기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그 말기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리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이 아직도 꽤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보기에 환자 중에 자기가 말기라는 걸 알고 계획서를 쓰는 환자가 더 어떻게 보면 죽음 과정을 잘 마무리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맞는 게 더 좋은 건지 어떠세요? 아주 연세가 많으시고 평소에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암 많이 걸리는 연령대가 좀 많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셨다 하더라도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아는 분들은 확실히 그 남은 시간 동안 그 치료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죠. 예, 또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주변 인사도 정리도 하고, 하고, 사실 이제 말 풀어야 될 사람들, 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네, 좋았던 또 사람들, 화해하고. 그런 네. 시간들을 보내고 좀 이제 준비가 돼가는데 슬픈 마음은 있지만 준비는 그렇죠. 되는데 이제 그게 전혀 안 되고 사실 끝까지 말하지 말아달라 그런 분들은 본인의 상태를 모르니까 오히려 이제 원망, 왜 내가 네. 왜 계속 나빠지지 이것 네. 때문에 그 신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불안감, 왜 내가 계속 하루하루가 나빠질까, 치료 받는데도 안 좋아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게 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던 가족들한테도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저희 다시 상의를 하긴 합니다. 이제는 알려야 될 때가 됐고 네. 알려서 준비를 하도록 하자. 근데 이제 끝까지 그래도 절대 말 못한다 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의사 선생님이 직접 얘기해달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알린다고 이제 결정이 되면 차마 우리가 말을 못하니 얘기해달라 이제 그런 경우는 가족들 있습니다. 동의하에 그냥 네네. 하실 수 그때는 있고. 하는데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냥 의료진이 얘기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남은 가족들과 의료진 간의 그렇죠. 관계도 깨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좀 조심스럽죠. 네. 그럼 교수님 말기 환자가 아니고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등록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가망이 없는 경우 이런 케이스의 사람은 어떻게? 일단 갑자기 쓰러졌을 그 당시에는 말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제 가망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본인의 그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중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족들의 전원 그 합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네.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를 거부하는 입장인데 가족들은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제 우리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연명의료를 계속하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제일 문제가 되고요. 네. 많지는 않아도 특히 환자 나이가 젊거나 네. 그랬을 경우에 환자 본인은 이미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도 다 했고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가족이 끝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경우에 보통은 이제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를 가족들을 설득을 시키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의료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치료를 지속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신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제 입장에서 환자 자신뿐 아니라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큰 고통이긴 한데 슬픔이기도 하고요. 말기 환자 자신이 연명 치료 중단을 원해도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가족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신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삶을 산다면은 결국은 마감의 시간은 온다는 것, 네. 이별의 시간이 온다는 것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렇죠. 이제 부분이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자꾸만 이제 미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물론 그것이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마음은 또 굉장히 또 좋은 마음이죠. 내 가족이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은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이제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살아계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는 것. 네. 그래서 내일 돌아가실 분이라도 오늘 살아계신 이 시간은 의미가 있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하시더라도 그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의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잘 돌봐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가족들과 많은 추억을 쌓고 우리가 사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있을 때 잘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네,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네, 서로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미루지 말고 어떤 사랑의 표현이든 용서와 화해이든 미리 그렇게 물론 우리가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 수는 없지만은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사실 소중하다고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 순간만 소중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 또 특히 가족 구성원이 갑작스럽게 이제 말기암 진단을 뭐 받았거나 급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뭐라도 해야 한다, 포기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보통 갖게 되는데요. 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 지금 이제 가족분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고집하는 것은 사실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가족분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무엇이고 또 그만할 게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죠. 그렇게 또 환자 본인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더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 이런 그런 말씀이죠? 차원에서 네. 아까 그 진단이 나왔을 때 환자에게 알리는 문제 지금 교수님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이렇게 그런 본당이나 이렇게 강의를 가서 여쭤보면은 네. 본인에게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 그것을 알고자 하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그렇죠. 거의 99%의 네. 이제 분들이 손을 드시거든요. 네. 나는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내 가족에게 그런 진단이 나오면 알려주겠는가 하면은 이제 알려주겠다는 분이 한 반으로 이제 네, 줄어드시는데요. 그러면 본인으로서는 알아야겠는데 내 가족은 못 알려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준비할 수 그렇죠. 있겠는가. 그러면 본인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이제 본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그 소식이 달가운 소식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은 이제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을 밟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가족분들은 좀 본인이 그런 갈등을 겪는 것을 옆에서 좀 지켜봐주고 또 견뎌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의식이 없는 환자는 혹시 고통도 없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식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이게 대화나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지, 감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식이 없지만 고통을 표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정말로 감각을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각을 못 느낄 정도의 의식 상태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의식이 없는 상태가 사실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질병의 진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가해지 어떤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감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임종 순간까지도 이제 의식은 없어서 반응은 못하지만 옆에서 말하는 말하는 소리라든가 음악 소리는 다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하고 싶은 말들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었을 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반응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그냥 아예 못 느낀다 이건 아니고 고통은 느끼지만 현재 만약에 표현을 안 하고 있다면은 못했거나 아니면 정말 조절이 지금은 되기 때문에 그게 적을 뿐이죠. 저희가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 통증이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통제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진통제 많이 들어서 의식이 없어져서 임종에 가까워서 통증을 못 느끼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느끼는 분은 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할 뿐이지 표정에서 저희가 실제로 통증 평가할 때 환자의 표정을 보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종양내과 전문의시기 때문에 이제 말기 환자를 많이 보시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을 텐데 실제 본 환자 중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마무리를 또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타깝게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제 사례에서 혹시 뭐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지요? 사실 잘 준비하는 분들은 제가 기억을 많이 안 하는데 왜냐면 그냥 좋은 기억으로 네. 끝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좀 더 많은데요. 특히 50대 정도 이제 한참 가장으로 계시는 네. 남자 환자분들이 네. 있는 경우에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기억나는 환자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정말 안 좋아져서 이제는 얘기해야 될 때가 됐다.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의식이. 근데 연명으로 계획서도 없고 가족들도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고 그렇죠. 얘기 못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중환자실을 가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수혈 치료하고 좀 했더니 조금 깼어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 그럼 중환자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네. 면회가 안 되니까 그러면 병실 올라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보내자라고 했는데 환자가 본인의 병을 모르다 보니까 의식은 깼지만 나는 이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잠깐 좋아진 거, 깬 거를. 근데 이거를 환자한테 얘기 못한 상태에서 가족들도 또 기대를 하게 돼요. 기대하죠. 예. 네. 좋아졌으니까 조금 더 해보자. 그러다가 또 다시 나빠지면은 그럼 이번엔 정말 얘기할게요. 이제 올려주세요 기회를 했다가 주는 건데. 그게 네. 몇 번 반복되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 가족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마지막에 없었고 네.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그 계획서를 못 썼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가족들도 다 준비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명으로 결정법에 의한 전원 합의서 쓰기 어렵습니다. 다 네. 못 오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계속 깨면은 고통스럽고 의식이 없어지면 환자 보호자들이 못 만나니까 그렇죠. 안타깝고 안타깝고.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하다 결국은 그냥 아무것도 돌아가셨죠. 못하고 그냥 임종하셨는데요. 아니 진작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 시간을 잘 살리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설명을 잘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 환자의 나이가 젊고 그다음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다음에 내가 아직도 많이 내려놓지 않은 경우, 그분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가족들이 이걸 더 전달 못하고 자꾸 막고, 근데 그렇게 전달 안 되고 준비 안 된 분들이 확실히 좀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고, 네. 임종하신 다음에도 남은 가족들이 그때 그냥 얘기할 걸, 그때 같이 호스피스 갈 걸, 이런 후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사실 또 저도 사제로서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종부성사 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런 기억들이 좀 나는데, 혹시 정신부님은 뭐 공부하시느라고 본당에 짧게만 계셨지만 혹시 그런 말기 환자들을 만나서 종부성사 주신 경험이 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지요? 예. 조금 뭐 좀 네. 시간이 좀 흐른 네.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 젊은 그 뇌종양 때문에 이제 앓고 계시던 젊은 환자였는데 제가 이제 일하던 본당의 근처에 호스피스를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시고는 이제 대구로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 안에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이제 그 방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이제 못 하시는 네. 상태가 됐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기보다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그 희미한 그 힘으로 제 손을 이렇게 마주 잡으시는 네. 그 이렇게 느낌이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방문을 네. 와준 것에 대한 뭔가 어떤 답례 아니면 저를에 대한 마음의 표현 이런 것을 이제 담고 계셔서 이것이 참 그 마지막 시간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부님,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마지막에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준비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야기 나눈 거를 바탕으로 좀 한번 정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죽음, 뭐 존엄사라는 것도 결국은 좋은 죽음을 맞게 하기 네. 위한 희망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죽음 자체가 좋은 거라기보다는 정말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이 좋은 그렇죠. 결국은 삶의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사는가라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을 잘 준비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맞이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렇게 편안하게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마음의 갈등도 있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나의 지금 상황을 다 있는 그대로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 다시 이제 봉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과 이렇게 화해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또 못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정말 지금 이 시간부터 그런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거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둘도 없는 시간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무한히 살면 오늘 하루 대충 살아도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근데 죽음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이렇게 둘도 소중한 없는 거죠. 시간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이 시간, 아까 시민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금부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명하 교수님은 어떠세요? 의사로서 특히나 이제 마지막 단계의 환자들을 많이 보셨는데 우리가 물론 병고를 피할 수 없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이제 그 환자들 보면서 오히려 환자들한테 배우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말기 암 환자들은 결국 이제 이 세상에서 시간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회 없이 이제 사실 그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갑자기 여행 갔다 또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렇죠. 준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일 내가 할 것들을 많이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 말기 암 환자분들 중에서 진단되는 순간 물론 진단됐다고 치료를 다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이제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시간 동안 본인이 해야 될 것들 준비 잘하고 마지막에 정말 잘 정리된 상태에서 그런 분들 또 먼저 얘기하세요. 연명으로 계획서 이제 쓰자고.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 분들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에 걸렸다는 자체는 굉장히 나한테 불행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내 끝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잘 준비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니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가족들이 둘러싸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충분히 작별 인사도 하고 또 남기고 싶은 말도 남기고 이러면서 주는 거를 정말 좀 축복받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원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전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안 좋아지다 그러면은 네. 그때 연락을 하라고 하죠. 사실은. 네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가 참 불행한 게 미리 알아도 가족들이 다 올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다 떨어져 살고. 네, 떨어져 살고 네. 멀리 있어도 못 오고 네.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와도 그렇죠.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근데 사실 이제 병원에 그래서 임종실을 하나씩 있는 병원이 드문데 네. 그런 병원으로는 이제 임종기가 되면 환자분들이 글로 가시고 면회 제한 다 풀고 가족들 네. 와 계시고 같이 보내도록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갖춰진 데가 별로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네, 이제 연명치료 결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이 제정돼서 어느 정도 그래도 병원에서 혼란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뭔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결국 법으로 하는 거는 뭐든지 네. 강제성을 가지다 보니까 네. 어기면은 잘못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환자 입장도 그렇고 의료진 입장도 그렇고 이거를 잘 웰다잉 문화를 가져가는 계기가 아니라 저거 안 지키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 그게 네. 앞서 있거든요. 네. 사실 조금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배경이 안 되는 상태에서 법으로 하다 보니 이 말기 질환에 대한 정의도 사실 안 내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현실에서 더 필요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뭐 일단 빨리 제정이 돼야 돼서 진행이 돼야 됐다면 할 수 없겠지만 보완해야 될 점들은 현실 상황을 반영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되고 네. 있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사실은 죽음에 대한 문화, 네. 그다음에 교육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법으로 해봤자 실제도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 어기면 나 잘못되는 거냐 이걸 묻지 네. 어떻게 하면 잘 준비되냐 이걸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문화가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생명윤리 학자 입장에서 또 네. 보완해야 될 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법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내가 결정하면은 결정한 대로 다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안 한다 그랬으면 이제 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시점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냥 내가 썼으면 이제부터 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내가 죽고 때문에. 싶을 때 죽을 수 있다. 뭐 예.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네. 있군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아니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런 언론이나 이런 정부에서도 너무 이제 자기 결정권 위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자꾸만 이렇게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살아계시는 모든 분이 마지막까지 귀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제가 또 마지막으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또 저희가 이미 다 얘기를 해서 답이 나와 있어서 조금 의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목숨은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당장 치료 방법이 없어도 목숨이 붙어 있고, 또 한편으론 기적을 믿는다면 정말 가족의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이게 좀 더 내 가족을 위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그게 또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거고 하느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기계나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맡길 때가 오는 거죠. 그 판단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시점에는 이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돌아간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될 또 신앙인의 태도로서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신자로서 영원한 생명에서 또 하느님 품 안에서 우리 뭐 부모님이나 그 환자가 이제 편안하게 쉬실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받아들여야 할 단계가 있다. 그것을 다 그것이 구분되고 그다음에 수용할 때를 알아차리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1월 위령성어를 보내고 이제 곧 대림을 맞으면서 준비한 아름다운 마무리 죽음편 웰다잉과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고 또 신앙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 총 4시간에 걸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크 콘서트 포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정재우 신부님, 이명아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